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네이버 카페 복돼지 주식 투자입니다. 주식 하시면서 수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요 스펙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주에 대해서 한번 기본을 가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스펙주. 자, 스펙주 중에 전일에 미래에셋 제5 스펙이 상한가가 들어갔죠. 자, 스펙의 거의 스펙은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이렇게 합병에 대한 승인이 떨어지고 난 후에 거래가 되는데, 합병할 회사는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거래가 줌인터넷 그 물량들이 이제 같이 거래가 되는 날이고, 전에 이제 정거래일인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펙의 480만 주가 거래되는 날이었죠. 이거는 이제 상당히 성공적인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스펙이 2,000원에 발행이 돼가지고요. 스펙이 좋은 회사하고 이거는 이제 포털 회사하고 지금 합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좋은 회사하고 합병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합병이 보통 철회도 많이 되거든요. 스펙주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들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자, 오늘은 스펙주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최근에 스펙주들이 이렇게 상한가 간 종목도 있지만 반대로요. 이런 이제 유진이라는 스펙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되고 나니 바로 상한가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급락을 맞았죠. 그죠? 급등 나왔다가 급락 나왔다가 이렇게 변동성을 보내는 종목도 있고요. 근데 이제 유진 스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하락을 좀 할 때 여기서 이제 좀 밑에서 좀 잡아가지고, 그죠? 잡아가지고 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죠. 그죠? 이런 전략도 가능했다는 거죠. 밑에 떨어질 때 밑에서 잡아가지고 위에서 매도를 한 9% 정도 올렸을 때 매도를 치면 이제 수익을 단기로 먹고 나오는 전략도 가능했을 거고, 제 복돼지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DB금융 스펙 같은 경우에 한 2,500원 깨고 내려올 때 밑에서 잡아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좀 시가 띄워주고 할 때 수익은 크지는 않습니다. 한 5%대 정도 좀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전략도 있고요. 저는 이런 게 이제 메인 종목은 아니고, 대개 다 이제 중기주로 좋은 종목을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률 400%에서 거의 1000% 수익률을 목표를 하는 종목들로 저희는 매매를 하긴 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너무 좀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 가끔씩 시장에 좀 이슈되는 종목들도 가끔씩 단기 매매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펙주를 만약에 이제 여기서 매매하신 분들이 있죠. 그냥 4,000원대 막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이때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나고 있는데, 마이너스 50%까지 넘지는 않았고 근처를 가지고 지금 이제 하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좀 반성을 좀 해야 되겠죠. 근데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매매를 했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무작정 불기둥 나온다고 해가지고 따라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한 방에 그냥 큰 손실 나버리고 이러시는 분들은 꼭 투자 조언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확실하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으나, 그죠? 매매는 할 수는 있으나, 특별하게 이제 리스크 관리를 가지고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종목이 있고, 반대로 떨어져도 상관이 없는 종목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일단은요, 스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스펙은 약자가 SPAC라는 약자를 씁니다. 그죠? S는 스페셜. 스페셜은 한글로 특별한. 한번 적어보면요. P는 펄퍼스는 목적이죠. 그리고 A는 acquisition, 인수입니다. 그죠? C는 company, 회사. 인수를 목적으로, 특별하게 목적으로 하는 회사, 한마디로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다라는 이제 약자를 쓰고 있고, 스펙이라는 약자를 쓰고 있고요. 이 스펙 같은 경우는 페이퍼 컴퍼니로서 3년 안에 인수를 하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3년 안에 합병을 못하게 되면 상폐가 됩니다. 청산 절차를 받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3년이라고 하면 3년이 남긴 6개월 전까지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 합병할 회사에 대해서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 못하게 되면 6개월 남겨놓고, 청산 절차인 6개월 남겨놓고 관리 종목에 편입이 되고요.
관리 종목 편입 후에 1개월의 시간을 더 줍니다. 한국거래소에서요. 1개월 동안에도 합병할 회사를 찾지 못해가지고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제출 못하면 상폐가 되는데, 상폐가 되더라도 원금은 보장이 됩니다. 예, 주식은 일반적인 종목들은 원금이 보장이 안 되죠. 그런데 원금이 보장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4,000원에 샀는 게 원금이 보장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 이건 중요한 부분이 공모가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공모가 기준으로 한 원금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2,000원에 예를 들어서 뭐 공모를 가지고 했으면 2,000원이 보장이 된다는 거지, 이 종목을 뭐 4,000원 뭐 10,000원에 샀는데 뭐 이걸 원금을 보장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고요. 자, 스펙 같은 경우는 1993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스타트를 가지고 처음에 했고요. 그리고 나니 이제 2000년대 들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들을 가지고 스펙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합병을 통해 가지고 상장을 많이 시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의 흐름들이 좋고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고요. 물론 뭐 중국 기업만 미국 스펙들이 한 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 비상장 기업들도 합병을 통해 가지고 상장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고, 우리 금융 당국도 그런 이제 미국의 이제 그런 선진국 증시를 가지고 보면서 2009년도에 저희도 스펙을 가지고 국내에다가 상장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2010년도에 대우증권 스펙을 시작으로요. 스펙주들이 이제 줄줄이 이제 상장이 되고 벌써 지금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이제 2010년도까지만 해도 이제 저도 2010년도도 저도 그 전문가로서 리딩을 가지고 그때 주식 리딩을 좀 할 때였는데, 피크는 이제 대우증권 스펙도 잘 갔습니다. 예, 잘 갔고요. 그리고 그 미래에셋이죠. 그때 이제 미래에셋 뭐 스펙이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 이제 그때가 좀 정점을 좀 찍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이제 상한가도 가지고 이제 급등을 좀 해주면서 이제 스펙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국내 투자자들한테 저는 스펙이라는 상품도 있구나 하고 기대감을 쥐어준 것도 잠시였고요. 바로 차익 물량에,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줄줄이 이제 수익 모델로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줄줄이 이렇게 오르다가 줄줄이 다 그냥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바로 많이 하락을 해버렸죠. 처음에 이제 상장했던 몇 개의 스펙들만 시세를 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특별한 스펙들도 많이 만들었죠. 예를 들면 게임사를 가지고 뭐 이렇게 인수를 하는 목적으로만 하는 스펙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스펙들이 나왔는데 별로 홍도가 별로 좋지 못했고요. 공모가를 가지고 하회하는 종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공모가라고 하는 거는 지금하고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요, 이번 달에 세 개가 스펙이 분위기가 좀 좋아져서 증권사에서 신한, 신영, KB 이렇게 스펙을 가지고 발행을 하는데, 지금은 이 공모가가 2,000원이 무조건 2,000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모가 하단이 2,000원이고요. 상단이 2,000원이기 때문에 뭐 많이 몰리든 적게 몰리든 청약하는 사람들이 2,000원에 발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과거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공모가 하단이 있고 상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면 이 스펙의 공모가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5,000원짜리 스펙이 있었고요. 4,000원짜리, 3,500원짜리 스펙의 가격은 다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스펙은 2,000원으로 평준화 거의 뭐 정가 형식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스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를 알아볼 건데, 그러면 스펙 중에서 이 DB금융 스펙을 우리가 치료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뭐 DB금융 스펙이 월등하게 아주 좋아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DB금융 스펙이나 뭐 기존에 예를 들면 뭐 유진 스펙이나 유진 스펙 4호나 아니면 뭐 최근에 저번 달에 이제 급등했던 뭐 하나 SBI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 루머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종종 급등하기도 하죠. 뭐 이런 것도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잘 치고 나오는 매매도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뭐 이런 뭐 스펙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스펙들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요. 이제 합병을 하지 않는 한은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일단 DB금융 스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스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펙 DB금융 7호 스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기인이 있습니다.
발기인들은 이제 증권사고요. 증권사가 이제 투자사를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투자사하고 이제 발기인들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기업으로 치면 설립 자본금이라고 치면 되겠습니다. 이건 55만 주를 가지고 이렇게요. DB금융 스펙 같은 경우는 55만 주를 발행을 하는데 이거 단가는 1,000원입니다. 1,000원이고요. 1,000원이고 1,000원이면 55억이면 5억 5천이죠. 자, 5억 5천 금액이 초기 설립 자본금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죠? DB금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산운용사들을 해가지고 발기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스펙을 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상품을 가지고 내놓습니다. 이렇게요. 이제 공모를 받는데 공모를 받을 때는 이제 공모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0원이죠. 발기인들은 1,000원이고요. 예, 기관 투자자는 320만 주, 80만 주, DB금융 치료를 해가지고 요 주식 수는 약간의 좀 이제 뭐 발행하는 거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는 있고요. 그렇지만 큰 틀은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고 이 400만 주를 가지고 발행을 했고 2,000원 기준이면 80억의 공모 자금이 뭐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발기인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합병을 할 경우에 주식수가 55만 주면 많이 적죠. 그죠? 그래서 전환사채를 가지고 145만 주를 더 발행을 해놓고 이게 14억 5천만 원이고요. 일단 보호예수는 다 걸립니다. DB금융 투자의 이제 전환사채는 1년간 보호예수 그리고 턴베이스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6개월간의 보호 예수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이제 발기인들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여기 다 이게 지금 예를 들어 1,000원인데 지금 같으면 보호 예수가 걸려 있죠. 예. 보호 예수가 다 걸려 있습니다. 6개월 뭐 1년씩으로 해가지고 보호 예수를 가지고 걸어놓는데 보호 예수를 안 걸어놓으면 이렇게 설계해가지고 바로 공모해가지고 2,000원이니까 바로 먹튀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먹튀를 못하게 이렇게 보호 예수를 걸어놓는다라고 다 보시면 되겠고 발기인들 같은 경우는 합병을 하지 않는 이상은 주식을 팔지 못합니다. 합병을 하고 난 후에 6개월이 지나야지 주식을 팔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워버리고. 자, 아까 전에 공모를 가지고 받으면 이제 우리가 보장이 된다고 했는데요. 스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펙을 가지고 아까 80억이잖아요. 그죠? 400만 주를 가지고 2,000원에다가 했으니까 80억인데 그 기관하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80억의 공모 자금을 가지고요. 바로 그 은행하고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신탁은행하고 이거는 이제 국민은행하고 여기는 계약을 했고요. 예, 계약을 해가지고 80억을 그대로 맡겨 놓습니다. 그래서 원금이 공모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금이 보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3년 안에 합병을 못하고 청산하게 되면 이제 80억에 대한 1.5%에 대한 이자 3년으로 계산을 하면 36개월로 해가지고 하면 8억 3,700이에요. 3,700 정도 80억이죠. 83억이죠. 3억 7천 정도가 그 이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이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2,094원을 가지고 보장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예, 4,000원에서 매수를 한 걸 가지고 2,000원에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 2,000원의 공모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자율 좀 적용을 해가지고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고요. 그래 발기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1,000원에 이제 매수를 했잖아요. 보시면 1,000원에 매수하고 이제 이거는 특별한 기업 활동을 가지고 하고 있지는 않죠. 뭐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스펙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이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 경상비는 들겠죠, 그죠? 뭐 그 회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임원들 같은 경우에 보수도 줘야 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용역비 같은 경우 이렇게 들 거고요. 그리고 합병을 한다고 해도 용역비가 들 거고 자무수수료 들 거고 이렇게 드는 경비가 대략적으로 이거는 뭐 한 8억 5천 정도, 8억 6천 정도로 한 3년 동안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고요. 뭐 임원들 같은 경우는 임원 보수는 1,200만 원으로 해가지고 3년간 그리고 여기는 대표이사는 보수가 지금 현재 없는 걸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 흐름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될까나 이제 발행을 하는데 스펙은 합병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합병 회사를 가지고 물색을 해가지고 이사회 결의를 하게 되면 바로 그날에 공시가 뜹니다. 어느 회사하고 우리는 이제 합병을 가지고 결정을 했다고 이제 뜨고요. 그래서 이제
설정을 가지고 이제 예비 심사 청구서를 가지고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래 정지가 되는 거고, 그게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승인이 떨어지면 이제 합병이 되는 거고, 이게 일단 뭐 한국거래소를 일단은 좀 통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주총회를 가지고 일단 궁극적으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 주주총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주주총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발기인들 같은 경우는 얼길권이 없습니다. 1,000원짜리는요. 2,000원에 공모를 가지고 했던 그 주식수, 지금 여기 같으면 400만 주를 가지고 발행을 했죠. 이 400만 주에 대한 이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다 반대를 내버리면 합병은 어떻게 됩니까? 철회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식으로 합병을 가지고 스펙주들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고 철회를 되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무조건 합병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100% 합병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신규주들 중에 아까 전에 유진 스펙이라든지 뭐 하나 SBI 스펙이라든지 뭐 많은 이제 스펙들이 있겠죠. 지금 시장에는 한 50개 정도 되는 스펙이 있는데, 그 스펙들이 전부 다 설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SBI 아까 전에 많이 올랐던 한 5,000원 정도 하는 스펙이라고 해가지고 스펙의 그런 이제 합병을 위한 사업 내용이 특별하게 다른 것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 다 이렇게 뭐 신생에너지, 바이오, 뭐 LED, 이것도 이제 지금 DB금융 스펙 같은 경우도 명성이 금융 스펙이지만, 금융 스펙으로 돼 있지만 이제 사명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인수를 하는 거는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어떤 거를 인수를 할지는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가 만약에 유출이 어느 회사하고 이제 한다고 이제 유출이 된다고 하는 거는 비공개 정보를 가지고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얻는다고 하면 그거 매매하시면 안 돼요. 그 정보를 가지고 사용을 해가지고 매매를 해버리면 보통 이제 정보가 합병하면서 이제 유출되고 이러면 이제 조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비공개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거나 이제 다 이런 이런 설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발행 주치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합병을 위한 스펙이기 때문에 기업 인수를 위한 목적을 하기 때문에 스펙 총 주식수는 5억 주까지 발행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다 공통적인 거예요. 어떤 스펙이라고 해야지 주식수를 가지고 뭐 적게 발행하고 그런 건 아니고, 뭐 최종 한도 같은 경우는 대개 다 스펙주들 같은 경우는 5억 주로 설정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스펙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이제 스펙주가 이걸 한번 봅시다. 일단은 아까 전에 몇 번 예시를 들었는데, 가장 지금 시세가 큰 게 하나 SBI 스펙이죠. 지금 뭐 이렇게 많은 때까지 거의 뭐 2,000원에서 5배 상당히 급등을 가지고 했고요. 급등할 때까지는 한번 차익 물량을 뭐 한번 수익은 낼 수는 있지만 잘 팔고 나와야 되겠죠. 못 팔고 나오면 거의 만 원대에서 순식간에 그냥 반토막이 이렇게 나버리는 게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투자에는 신중해야 되고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루머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아시아나 항공하고 이제 하나에서 이제 아시아나 항공 인수 의지를 보였고요. 근데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바로 단기간에 이제 지금 매각은 실산을 하고 있지만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그래 이제 합병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합병이 3년 안에 이제 합병을 하는 건데, 간혹 가다가 합병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스펙의 이제 성공 사례와 이제 실패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스펙주들이 다 실패한다라고 일단 우선 말씀드리고요. 성공하는 케이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면요. 자, 일단 먼저 성공부터 한번 봅시다. 좋은 것부터요. 뭐 클래시스라든지 뭐 지금 많이 간 종목들 많죠, 그죠? 그러니까 합병을 가지고 뭐 잘 해가지고 뭐 KM도 예전에 괜찮았고 뭐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일단 뭐 성공한 케이스를 일단 먼저 한번 보면 콜마 B&H인데요. 이거 2014년도에 이거 했던 건데, 보시면요, 스펙이 2,000원에 상장돼 가지고 계속 상장되고 나니 우상향을 그립니다. 이거 22거래일 동안에 계속 우상향 하다가 3,300원에서 이게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미래에셋
두 번째 스펙이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2달 정도 일단 거래 정지를 걸치고 난 후에 장기간의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첫날의 시초가가 마이너스 50% 반토막으로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2배 이상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었고요. 2배 넘게 시작을 해가지고 바로 상한가 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0원에 이제 스펙이 평단인데 거의 뭐 29,350원, 거의 2만원대까지 거의 뭐 10배 가까이 이렇게 수익률을 주는, 이 대박 수익률을 준 이 성공적인 케이스도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이제 스펙주들은 대부분 다 이제 2,000원에 이렇게 맴돌고 있거든요. 이번에 실패적인 사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텍이라는 이 종목인데, 자, 요것도 이제 스펙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2,000원에서 계속 이렇게 맴돌다가요. 한번 이거는 좀 급등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어떻게 됐거나 이제 합병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하면서, 엔터 쪽하고 이제 합병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합병이 무산돼 버립니다. 그래서 2,000원이 그건데 원금 보장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게 1,900원에서 이렇게 그냥 빡빡빡빡 기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지나면 뭐 1,900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한두 달이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여덟 달, 아홉 달, 열 달 거의 뭐 1년을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아무튼 뭐 이렇게 합병을 1차적으로 실패를 하고요. 2차에 다시 합병을 가지고 시도를 합니다. 그때 이제 마이크로텍하고 이제 합병을 시도를 하고요. 합병을 시도를 하면서 이제 합병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작용하는가 싶더니 보시면요. 주가는 반도체 이거는 이제 장비 업체인데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이 안 좋으면서 주가는 이렇게 쭉 합병하고 나니 2,000원에서 바로 1,500원대까지 이렇게 밀리는 케이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니 이제 뭐 1,300원까지 내려오고 지금 현재는 뭐 1,500원대에 머물고 있는 종목이고요. 뭐 지금 거기에다가 투자 환기 종목, 좀 내부 회계 관리 시스템에 약간 좀 문제가 또 발생을 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에 스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 마이크로텍이라는 종목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업황이 또 개선되면서 저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주가가 또 역전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또 나중에 저희가 또 포인트를 잡아드리고요. 뭐 물론 이제 하락하는 종목은 또 끝까지 또 하락을 하는 게 또 주식입니다. 그죠? 끝까지 지하 1층, 2층, 5층, 10층, 20층, 30층 그죠? 계속 내려가는 게 주식이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리딩을 해드리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요, 일단은 DB금융을 가지고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이렇게 신규 상장하고 난 후에 여기 뭐 4,000원대에 들어가지고 반등을 주고 나니 지금 2,000원대까지 좀 하락을 했고요.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이거는 같은 경우는 이렇게 2,000원대까지 이렇게 2,500원까지 밀렸잖아요. 저희도 들어가 잠깐 수익 내고 나왔지만 이게 만약에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2,000원대는 지지를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주가의 괴리가 마이너스 20%를 넘지가 않습니다. 그죠? 아래죠. 마이너스 20% 아래고 만약에 하락을 최악의 경우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제 다음 장에서 반등을 줄 수도 있겠고 반대로 주가는 또 하락을 할 수도 있겠고 그죠? 반등을 시도했다가 꺾일 수도 있겠고 반등을 주고 또 갈 수도 있겠고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걸 매수하라 매도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분석해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주가가 최악의 경우의 수에서 주가가 스펙주들이 다 줄줄이 무너지고 난 후에 만약에 하락을 한다고 하면 종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0원의 지지를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이 스펙주가 탄생을 하고 난 후에 이게 초창기가 있고요. 중기가 있고 그다음 후기 말기가 있습니다. 초기에 스펙주들 같은 경우에 가끔 이제 테마 흐름을 타고 난 후에 스펙이 이렇게 급등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규주들이 급등 나오는데 이 급등 나오더라도 앞서 말씀드렸지 스펙 같은 경우는 합병이 목적이기 때문에 합병할 회사가 괜찮아야 됩니다. 합병을 무조건 한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합병할 회사가 괜찮았을 경우에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되지만 반대로 합병할 회사가 뭐 업황도 안 좋고 좀 문제되고 수익도 못 내고 이러면 도리어 2,000원 또 지지를 못하고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일단 스펙주라고 봐야 되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DB금융 스펙 같은 경우는 신규 스펙입니다. 그죠? 이제 상장한 지 이제 불과 5일입니다. 5일인데 바로 지금 합병이 안 되겠죠. 그죠? 합병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1년, 그죠? 넘게
기다려야 됩니다. 빠르면 1년 안에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스펙주들의 신규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이거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거는 거품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모든 뭐 신규 종목들이 급등한다고 이제 거품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주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우리는 확률에 베팅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그런 이제 가치 기준을 놓고 봐야 되고요. 만약에 급등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거품은 껴 있다. 그러면 그 거품이라고 하는 건 빠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스펙주 같은 경우 이제 중기 구간으로 진입을 했을 때 만약에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2,000원에 이제 수렴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2,000원을 기준으로 놓고 횡보 장세를 가지고 보인다. 예, 중기죠. 그 다음에 이제 후기 돼가지고 이제 스펙이, 아까 전에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제 미래에셋 제5 스펙처럼 전일에 뭐 상한가도 가고, 뭐 이러는 것들이 이제 잘 되고 이럴 때는 그렇게 종목들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스펙이 또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합병회사가 별로 안 좋고 환경이 안 좋고 뭐 이럴 때는 마이크로텍처럼 예를 들면 마이크로텍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업황이 좀 안 좋게 이제 사이클이 돌 때는 이렇게 하락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스펙주를 가지고 투자를 할 때 이 3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줄이기 위해서 최근의 추세는 이렇게 1년이 지난 시점에 3년이라고 하면요. 1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스펙주를 가지고 공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단 이 기간을 그냥 빼버릴 수가 있겠죠. 초반에 급등하는 거는 뭐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합병이 거의 이루어질 확률이 낮기 때문에 초반 구간을 제외를 해버리고 이 행보 구간 중기 구간에 진입을 해가지고 이 합병의 이제 대박과 이제 쪽박을 노린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합병할 회사가 좋아야지 갑니다. 스펙주는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합병하는 회사를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거고요. 반대로 또 스펙주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해도요. 그 스펙주의 이제 스펙일 때 포인트를 잡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것도 좋은 전략이죠. 그런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가지고요. 좋은 전략으로 짜주고 어떻게 되거나 수익을 내면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승리자인 거죠. 그런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데 그런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요렇게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 요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매매를 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좀 실수를 했다. 이러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이런 스토리도 전혀 모르고 단지 빨간불이니까 들어가지고 매매를 해가지고 손실이 났다. 이러면 투자 조언을 좀 받으셔야 되고요. 010-8401-3253 제 복대지 주식 투자 연락처로 투자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스펙주를 가지고 알아봤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확실하게 지금 결론을 가지고 좀 이게 좀 민감한 부분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제가 우리 회원님들 같으면 뭐 어떤 스펙이 지금 좀 좋고 나쁘고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오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스펙도 그래서 잘 공략을 하게 되면 잘 공략을 하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파트라 하나의 그냥 먹거리다. 라는 관점에서 보는 데는 저 역시도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